의사로서 정말 앞으로 이 병은 정말 안 걸리고 싶다. 유전으로 이건 가족들한테 정말 넘기고 싶은 질환이 아니다라고 딱 하나를 뽑으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저는 당뇨일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안 걸리고 싶다고 해서 안 걸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그러면 걸렸다고 했을 때, 그럼 걸렸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다행스럽게 당뇨는 정말 너무나 많은 약들이 지금은 나와 있다는 거. 이 약들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마도 당뇨에 대한 준비는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메폴민이라고 있어요. 메폴민. 제가 이 약을 선전하는 게 아니라 이 메폴민이라는 약물 자체는 사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필수 약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을 기본적으로 처방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간에서 당 생성을 우리가 조금 감소시킨다. 원초적으로 조금 당을 조금 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기존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폴민이라는 약물이 단독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사실은 이게 식사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내가 당뇨를 걸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병원에 갔을 때 메폴민이라는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알려져 있는 약물이 뭐냐면 제일 위에 있는 건데 정말 어려워요. 설포닐 유리아 계통이에요. 이게 기존 어떤 약품 성분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이 많이 알고 계신 그 약 이름이 뭐냐면 아마릴이래요. 아마릴. 이게 많은 당뇨를 앓으신 분들이 뭘 알고 계시냐, 그걸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하시는데 눈사람 모양이다. 또는 무슨 아령 모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우리 그 감독님들이 옆에다가 이제 그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인슐린이 당을 이렇게 좀 억제를 시키잖아요. 근데 이 인슐린이 췌장에서 만들어요. 췌장. 근데 췌장을 짜요. 이 약 성분이. 그 췌장을 짜가지고 인슐린을 막 짜내는 거야. 요런 그 성분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위장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환자분이 이게 음식으로 인해서 위장장애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설포닐 유리아 처음 나왔을 때는 식사하고 별로 관련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밥을 뭐 좀 드셔야 돼요. 그래서 식전 식후에 꼭 이렇게 이거 복용을 하라고 일단 설명을 아마 선생님들 하실 텐데 예전에는 식전에 복용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식후에 복용해도 된다라고 아마 설명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췌장을 짜낸다는 거지. 짜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기전도 아마 이 그 약 효과에 일단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포닐 유리아 계통의 우리 그 아마릴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DPP4 이니비터. 성분명은 이런데 약품명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누비아, 트라젠타, 그 다음에 제미글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거 말고도 이 성분으로 되어 있는 약물이 한 9종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김원중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3종류 말고 왜 다른 거 처방하지 이렇게 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인슐린을 상당히 도와주는 약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식사하고는 무관하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을 처방하실 때는 이게 그 식품, 내가 먹는 것과 상관없이 인슐린 자체를 도와주는 약물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게 당을 조절하는 약물로 되어 있다는 것들 여러분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약물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SGLT2 이니비터. 혹시 선생님 이거 그 약품 이름 없습니까? 약품 이름이 되게 웃겨요. 약품 이름이 포시가예요. 포시가. 포시가라는 건 밥을 많이 먹는다는 그런 밥을 많이 먹는 아이 이런 뜻일 것 같은데 이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당을 소변으로 쫙 배출시켜 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변이 많이 나와 자주 나오고 또 뭐냐면 살이 쪽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절하는 약을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살이 쭉쭉 빠져나갈 때는 사실 이런 약물들을 처방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거 이외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약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원들이나 아니면 병원들에서 많이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물들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응급의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약물을 설명하면서 제가 빠뜨리지 않아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식사와 관계없는 약물들은 상관이 없지만 사실상 메폴민을 비롯해서 많은 약물들은 식사를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당 조절을 할 수 있는 약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뇨약을 정말 꾸준히 잘 드신다. 밥은 잘 안 드시고 약만 열심히 드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119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는 것 중에 정말 중증 환자라고 해서 이송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쫙 봐봤더니 진짜 제일 심각한 건 뭘 것 같아요? 저혈당이에요, 저혈당. 저혈당이에요, 저혈당. 그러니까 저혈당 환자들이 갑자기 그냥 현장에서 발견되면 굉장히 주위 있는 사람들 당황할 정도로 굉장히 의식도 없이 완전히 중증 환자예요. 중증 환자. 이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물론 약물을 잘못 선택받거나 아니면 내가 당에 어떤 몸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약물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첫 번째 원인이 있겠지만 두 번째 약은 잘 드시는데 식사를 안 해가지고 혈당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반드시 저혈당을 정말 유념하셔야 된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사의 관계들을 잘 우리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들으셔가지고 이 약을 드실 때는 꼭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 들으시면 제발 밥맛이 없더라도 꼭 식사를 하셔야 된다는 걸 좀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메폴민을 제외하고 다른 약들이 있지만 왜 메폴민만 계속 처방하고 다른 약을 주지 않으세요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많은 그 연구 자료를 조사를 해서 메폴민 자체를 우선시하고 콩팥에 문제가 될 경우에 콩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실제로 메폴민을 처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른 약을 처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궁금하실 때는 여러분들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나누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구독 꾹! DPP4 이니비터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진짜 무슨 농약은 들어본 DP 무슨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농약은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지만